한 여성이 길바닥에 누워있고 모인 사람들이 상태를 살핍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여성이 약에 취한 채 보도블럭 위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 그 하얀색 그 통에 주사기 막 해가지고 정신 못 차려 계속 그러니까 지금 아예 눈에 초점이 없으시거든요. 빨리 오셔야 돼. 여성이 쓰러지면서 함께 들고 있던 쇼핑백에서는 프로포폴이 담긴 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함께 쏟아져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30대 여성 A씨는 여러 차례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도 직접 주사기를 꺼내 프로포폴을 투약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줄 알고 계속 바닥에 넘어지길래 그 사람이 제 눈 앞에 있을 때 프로포폴 용액을 주사기로 쭉 뽑아서 본인한테 꽂으셨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근처 병원에서 근무하는 걸로 알려진 A씨를 마약류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병원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는데 의료 목적의 합법적 투약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발견 당시 A씨 상태 등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프로포폴 투약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10분쯤에는 서울 강남 대로변에서 20대 여성 2명이 마약에 취한 채 누워있다는 행인의 신고도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긴급 체포해 간이 검사를 한 결과 2명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2사람을 상대로 마약을 어디서 구해 투약했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SBS 김규리입니다. 찬장을 열자 주사기와 비닐봉지에 쌓인 약병이 한 움큼씩 나옵니다. 이미 사용한 빈 약병도 수두룩합니다. 마약류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입니다. 서울의 한 내과에서 근무한 40대 간호조무사 A씨의 집을 식약처가 수색한 건데 A씨는 지난 1월 서울 광진구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한 손엔 수면 마취제를, 다른 손엔 주사기를 쥐고 있었고 부검 결과 약물로 호흡이 억제돼 사망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수면 마취제를 빼돌려 투약한 것으로 식약처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A씨가 투약한 수면 마취제는 157병. 4개월간 내시경 환자에게 처방된 수면 마취제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보고하는 식으로 당국의 감시를 피했습니다. 주사기에 남은 DNA 검사에선 다른 투약자는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병원 의사는 A씨가 숨진 뒤 부족한 수면 마취제의 재고를 맞추려고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에게 쓴 것처럼 식약처에 허위 보고했다 적발됐습니다.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용 마약류를 무단 반출하거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를 검찰로 넘기고 마약류 취급 업무를 3개월 정지하도록 관할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다음은 단순 취객으로 보였던 남성이 사실은 마약을 한 게 걸렸다고요? 예, 시민 신고로 경찰의 보호 조치를 받던 중에 이 예상치 못한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인데요. 사건은 지난달 한 시민이 술에 취한 듯 길에 주저앉아 있는 남성을 발견해서 경찰에 신고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정상적인 대화가 어렵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남성을 지구대로 인계해 보호 조치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반전은 지구대에서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 소지품을 확인하던 중 주머니에서 의문의 주사기가 발견됐고 손에 정체불명의 백색 가루를 쥐고 있는 게 확인된 것인데요. 성분 분석 결과 해당 가루는 필로폰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있던 현장을 다시 수색해 대마까지 추가로 발견했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됐습니다. 늦은 밤 택시에서 내린 한 남성이 건물 주변을 서성입니다.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며 주변을 살피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해외 밀수 조직의 지시를 받고 서울 금천구 한 건물에서 마약이 든 우편물을 찾던 수거책 A씨입니다. 마약합동수사본부는 밀수된 마약류를 수거하려 한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 공급업자와 공모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20대 밀수책 B씨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이 밀반이 판 마약은 신종 마약 2CB 5천여 정, 시가 5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들은 신종 마약뿐만 아니라 케타민과 필로폰도 국제 우편물에 숨겨 국내에 밀반이 판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곳은 지난 4월 경기 안양 우편집중국으로
공항과 항만 검색을 통과한 국제 우편물을 재검사하는 과정에서 커피와 사탕 봉투에 숨겨진 신종마약 2CB가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말 시범 도입된 뒤 올해 4월 전국 주요 우편 집중국으로 확대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제도가 거둔 첫 성과였습니다. 검찰은 적발된 우편물을 정상 배송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통제 배달 수사를 진행했고 IP 추적 등을 통해 밀수책과 수거책을 차례로 특정했습니다. 범행의 개요도라든지 규모, 또 가담자를 조기에 특정해낼 수 있어서 사건 윤곽을 초기에 잡고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검찰은 국제우편을 이용한 마약 밀수가 계속 진화하고 있다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해외 밀수 조직 추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SBS 김수윤입니다. 마약왕 박광렬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로 태국에서 붙잡힌 1975년생 청담 최병민의 신상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부터 다음 달 11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최병민의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 신상 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개는 관련 법에 따라 공개 기간이 만료되면 삭제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최병민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최병민의 동의 거부로 공개가 지연됐습니다. 현행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은 피의자가 신상 공개에 서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최소 5일의 유예 기간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병민은 2019년 9월부터 2021년 9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약 46kg, 케타민 약 48kg, 엑스터시 약 7만 6천 정 등 380억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국내로 유통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21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로 불려온 박광렬에게 공급한 케타민 2kg, 엑스터시 3천 정가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병민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을 일컫는 청담이라는 텔레그램 닉네임으로 활동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받고 마약류를 판매했습니다. 그는 마약류 유통 수익으로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며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 25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송환된 박광렬을 조사하던 중 최병민의 혐의를 확인한 뒤 태국 수사기관과 협조해 지난달 10일 최병민을 현지에서 검거하고 지난 1일 국내에 강제 소환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